오늘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M을 처음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프로토콜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이 들었으면 하는 강의인 거고요. 프로토콜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DM을 하기에 필요한 프로토콜 파악, 이 정도의 주제로 DM을 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프로토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거죠. 우리 ICH 가이드라인 ICHA인 거죠. ICH가 뭐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파마스티컬, 그러니까 사람에 사용되는, 그렇죠. 뭔가 파마스티컬에 대한 내용들을 뭔가 합의한 내용들인데, 여기에 워크 프로덕트 중에 에피커시 가이드라인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여기에서도 이제 GCP, E6가 GCP에 대한 얘기 여러 번 했었었고요. 이제 강좌 어디에 살펴보면 이제 랜더마이제이션 관련돼서 이제 E9 해서 스태티스컬 프린시플 해가지고 뭐 랜덤, 그래 블라인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요 레퍼런스를 했었고요. 이제 CSR 관련된 거, 사실 계획서가 이제 CSR 쓰려고 하는 거 E3도 이제 이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E6의 아펜딕스에 보면 E6의 아펜딕스를 보면, 여기 보면 프로토콜, 클리니컬 프로토콜 앤 프로토콜 아멘드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제너럴 인포메이션, 이제 이런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여기 보면 이제 프로토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내용도 있어서 요거를 잠깐 살펴볼 거예요. 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너럴 인포메이션은 됐고요. 프로토콜에 이제 제너럴 인포메이션은 뭐 타이틀이니 뭐 이런 거 제너럴 인포메이션은 이제 됐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랑 이런 것들은 뭐 배경 관련된 거는 뭐 저런 건 거죠. 뭐 이전에 했던 임상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트라이얼 오브젝티브 앤 퍼포즈예요. 임상 시험이 결국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시판하려는 건데, 시판만 하려면 허가를 받으려면 CSR 내야 되고, 물론 관련된 문서 여러 개 있지만 CSR 하려면 통계를 하려면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CRA의 모니터링, 그렇죠? CRA 모니터링이고 DM의 데이터 매니지먼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신뢰할 만하다는 게 결국은 GCP 컴플라이언트하고 SOP 컴플라이언트하지만, 임상시험에 있어서 어쨌든 계획서에 컴플라이언트 해야 되는데, 계획서에 컴플라이언트 하려면, 그렇죠, 계획서에 어떤 내용을 보고 그랑 비교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플라이언트 한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임상시험의 목적에 부합하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 더 쉽게 얘기하면 고혈압 임상이면 일단 고혈압은 조사해야 될 거, 혈압은 조사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오브젝트에 보면 비슷한 용어들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임상시험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뭐 어떤 데는 엔드포인트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트라이얼 디자인에. 그래서 어쨌든 임상시험의 오브젝티브, 목적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뭐뭐뭐를 입증하기 위한 거다, 뭐 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6.4 트라이얼 디자인에 가보면 요거는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라 치면 여기가 우리가 DM 쪽에서 많이 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는 프로토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정도만 할 건데, 다음 시간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EDC, 뭐 IWS 셋업 이런 것들 통해서 프로토콜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리마인더 드리긴 할 건데, 6.4에 해당되는 내용, 트라이얼 디자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엔드포인트. 여기 아까 오브젝티브나 퍼포즈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엔드포인트 딱, 예, 그렇죠. 목적이죠. 이게 끝점이니까. 임상시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와서, 특히 특별히 이제 베리어블 레벨에서 쭉 나와 있어요. 고혈압이면 뭐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고, 그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제일 우선되는 건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달성하는가가
제일 우선되는 목적인데 그 외에 같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허가 사항은 어쨌든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 있으면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임상시험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툴이 뭐였었죠? CRF잖아요. 예, CRF 프로토콜 보고 만들거든요. 우리가 작성해야 될 문서리 쫙 있었는데 일단 프로토콜 보고 파악해야 된다 그랬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엔드 포인트들이에요. 근데 엔드 포인트가 더 통계적 분석에서 분석을 하니까 이게 숫자냐, 카테고리 데이터냐, 날짜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드 포인트를 보고 이게 CRF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야 수집되어야 이 트라이얼 오브젝티브나 퍼포즈를 달성할 수 있겠냐,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CSR에 대한 것도 한번 볼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해서 CSR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는 형태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정도는 이해를 해야 또 DM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라이얼 디자인인데 어쨌든 이게 엔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블라블라 이게 뭐 스키마틱 다이어그램, 트라이얼 디자인, 뭐 비집마다 어떤 비집마다 어떤 프로시저를 하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CRF를 할 때 실제로 이 임상시험에서 엔드 포인트 말고 엔드 포인트를 달성해서 진행하는 검사들 그리고 뭐 비직 구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랜덤 블라인딩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트라이얼 트리트먼트와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임상시험용 의약품 즉 IP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expected duration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descriptive of sequence and 뭐 duration of trial period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비짓에 대한 정의인 거죠. 비짓에 대한 정의. 예. 사실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스키마 이런 거 다이어그램 이런 게 나와 있다 했지만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기술적으로 쓴 거죠. 비지 1, 2, 3, 4, 5에서 뭐 2에 랜덤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스타핑 룰 돼 있는데 디스컨티니에이션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선정제의 기준 같은 거 선정제의 기준 여기 있네요. 위드드롤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탈락하게 되면 탈락에 대한 룰 같은 것들을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위드드롤 되는지. 근데 이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여기에도 또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디테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P 어카운터빌리티. 우리 CRF에서 뭐였었죠? 드럭 어카운터빌리티라는 섹션이 있었었죠. 약을 얼만큼 먹었는지 뭘 확인하기 위해서 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예전에 했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또 IWRS에 보면 이게 불출과 반납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반납 과정 결국은 세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절차들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랜더마이제이션이나 코드 브레이킹에 대한 프로세스. 코드 브레이크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희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코드 브레이크는 두 사람이 깬다 그랬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연구자가 깰 수도 있고 PV가 수사 판단할 때 할 수도 있고 물론 제일 정상적인 거는 디비락 이후에 분석에서 코드를 깨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거 했었습니다. 이전에 E9 통계 랜덤에 관련된 내용 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뭐 일본 절차니까 DM 쪽에서 필요한 거는 CRF를 디벨롭할 때 필요한 주요 내용들이에요. 이제 얘네는 아마 CRF라기보다는 이제 IWS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건 6.4.1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 엔드 포인트, 그다음에 여기 각 뭐 스키마틱 다이어그램이나 프로시저들의 정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듀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 비직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드드롤 서브젝트 이렇게 셀렉션의 위드드롤 환자를 어떻게 선택하고 선정제의 기준인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선정제의 기준을 보고 어떤 로직을 설정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 선정제의 기준 적합 맞는 사람이 들어왔는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락 기준 돼 있어요. 위드드롤 트라이 뭐 이렇게 크라이테리아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이런 보통은 그런 거죠. 환자가 안 올 수도 있고 동의 처리할 수도 있고 그냥 싫어서 동의 처리할 수도 있고 A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블라블라 기타 등등의 사유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연구자가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으나 계획서 보면 정말 다양한 사유로 탈락할 수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이렇게 돼 있는데 IP에 대한 건 트라이얼 디자인 쪽에 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IP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주로 여기 보면 인베스티게이션 프로덕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메디케이션은 병 약물에 대한 거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CM 조사하는데 그 조사되는 약들 중에 not permitted 이렇게 before and during 금기 약물인 거죠. 우리 prohibited medication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 그러니까 금기 약물을 명시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금기 약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서브젝트 컴플라이언스를 모니터링하는 프로시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건 뭐 DM이랑 크게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계획서를 위반하냐, 계획서에 따라 진행됐냐, 계획서 보통은 하지 말라고 한 거, 이걸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이걸 따라야 한다는 거, 선정주의 기준. 예, 이런 건 거죠. 그다음에 탈락 기준에 해당되는가? 탈락 기준에 해당되는 탈락하지 않았고 계속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쭉 진행되면 다 계획서 위반인 거죠. 그리고 트라이얼 구조 이게 뭐 이렇게 비집마다 간격 정해졌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다 계획서 위반인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계획서가 이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 트라이얼 디자인에 있고, 셀렉션 혹은 위드드롤 하는 그런 룰 같은 거에 있고, 이런 내용들이 계획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건 거죠. 그걸 먹지 말라는 약이 있고, 이게 대표적인 예제들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세스먼트 에피커시랑 어세스먼트 세이프티는 결국은 요 어세스먼트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세스먼트 하는지를 봐야 그게 결국은 다 요거랑 겹쳐요. 목적, 엔드 포인트 이런 거랑 겹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여기 기술되고 엔드 포인트 기술되는데 기술되고 그래서 실제로 에피커시를 어떻게 어세스먼트 하는지 이거 어세스먼트 어떻게 하는지는 뭐랑 똑같겠어요. 그렇죠. 여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측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중복해서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6.3 여기로 치면 6.3, 6.4.1 그다음에 6.7에 있는 영역들, 메소드 타이밍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진짜 우리는 CRF에 관련돼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관점이지만 실제로 CRA들 하면 이게 에피컷을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하였는가도 확인하니까 그런 메소드나 뭐 시간 이런 것들도 나와 있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관심 있는 거는 예, 명세, 에피컷 파라미터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명세, 메소드 이런 것들은 CRA가 모니터링할 때 주로 하면 되겠죠. 세이프티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항목을 세이프티를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이프티 핵심은 뭐였었죠? 애드버스 이벤트죠. 우리 CRF의 대부분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라고 얘기했었죠? 에피컷이 세이프티라고 했었어요. 엔드포인트는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에피컷이. 혈압이면 딱 혈압하네. 나머지는 다 뭐? 세이프티다. 이제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이런 곳에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8돼 있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 얘기 나왔는데 통계 분석은 사실 뭐 우리가 막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게 좋은 프로토콜이 아닌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통계 분석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에피컷이나 요게 엔드포인트나 이런 게 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열심히 프로토콜 리뷰할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오브젝티브나 엔드포인트나 여기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하는지나 연결돼 그리고 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겠다라는 요 내용까지가 다 일치하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사실은 필요한데 너무 힘드시면 스태티스틱스는 조금 제끼시고 앞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의 영역들이 아니에요. 영역들이 아니에요. 잠깐 뭐 통계에서 사실 조금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통계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 게 있는데 그 통계는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계획서에서 보면은 이게 뭐 숫자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예를 들면 바이탈 사인 같은 거죠. 그다음에 카테고리, 뭐 카테고리 혹은 뭐 트렌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랩에서 정상 LBNOR 같은 거 있잖아요. 약 먹기 전에 정상이었는데 약 먹고 나서는 비정상이었다. 이런 트렌드를 비교하는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트렌드를 비교하는 이런 패턴들이 있고 극히 드물지만 데이트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더 오래 살았냐, 뭐 데이트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통계 분석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냐 크게는 숫자형을 갖고 전후에 뭐 평균을 비교한다든가 이런 패턴이냐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로토콜을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일단 CRF를 잘 확인해야 되는 거 일단
예, CRF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밸리데이션, 우리 데이터 밸리데이션 상세 내용은 딴 데서 했었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데이터 밸리데이션 할 때 특히 계획서 위반을,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데이터 누가 챙긴다고요? CRE도 챙겨요. 계획서 보고 챙겨요. 예. DM도 계획서 보고 챙겨요. 우리 그때 데이터 밸리데이션 할 때 바이올레이션 영역들을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CRE도 확인하고 우리도 인하우스에서 확인하는데, 뭘 보고 딱 알아야 돼요? 계획서 보고 알아야 돼요. 계획서 어디 나와 있다 그랬어요? 어디 나와 있다고요? 예, 섹션 중에 계획서 일반적인 섹션들 중에는 엔드 포인트가 뭐냐? 그러니까 엔드 포인트가 수집 안 되면 다 위반인 거니까. 그다음 비직 여기 듀레이션 관련된 내용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었고, 이제 뭐 랜더마이제이션 이런 내용도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정제의 기준, 요거 말씀드렸고, 중도 탈락 사유 같은 거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또 너무 좀 중요한 게 메디케이션. 이게 딱 3대, 4대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 항목들을 기억하시고 일반적인 프로토콜에서 저렇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영어로 돼서 약간 좀 그거 하시긴 할 텐데, 한글로 된 건 이건 너무 제가 좀 다른 임상시험 할 때 좀 축약해 놓은 거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비슷하게 보면 요거랑 같이 넣고 이렇게, 백그라운드 관심 없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목만 쓰기 살짝 볼게요. 뭐 서론 이론적 배경 관심 없어요. 뭐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텐데,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 아까 여기 나왔죠. 오브젝티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임상시험 모집단 해서 여기는 목표 대상자 근거 이런 것들이 보통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트라이얼, 그다음에 여기 임상시험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목적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트라이얼 디자인에서 여기 나와 있고, 임상시험 뭐 기간 부작용별 눈가림 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는 조금 섞여 있네요. 이제 어떤 데는 보면 각 비집마다 뭘 조사하는지, 조사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 이런 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스키마틱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트라이얼 디자인 말고 여기 선정제의 기준은 여기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앞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 보면 이제 탈락 사유, 조기 중단, 임상시험 종료, 뭐 조기 중단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여기 선정제 기준 중도 탈락이 여기 나와 있네요. 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련된 건 여기는 8번 섹션으로 나와 있어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IP와 관련된 내용 여기 트리트먼트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그다음에 복약 병용 금기 약물 이런 거 있었죠. 실제 금기 약물이 제외 기준 같은 데 설명되어 있고, 그러니까 IP 투여 전에 금지해야 되는 약물, 여기서는 이런 데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IP 투여 방법 같은 거 트리트먼트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이걸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뭘 봐야 된다? 예, 선정제 기준 봐야 됩니다. 중도 탈락 기준 봐야죠. 뭐 다 봐야죠. 설계에서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예, 설계에서 봐야 되는 내용들, 비직 구조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렸었고, 시험 기간에 이제 비직 윈도우 같은 거니까 확인해야 되고, 네, 눈가림 해제 이건 뭐 IWS 할 때니까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IP 정보긴 하고, 금기약물 같은 거 중요하다 얘기했었고, 복약순도 보통 계산하는 방법이 나는데 우리 약은 최소한 이 정도의 복약순을 따라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상세 내용들은 제목을 보시면 아마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계획서를 볼 때 너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뭘 봐야 될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서 일반적인 가이드는 GCP에 6번 세션이 프로토콜 일반적인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면 수 없는 프로토콜을 보게 될 텐데 그 내용들 중에 일반적인 목차들이 있으니까 한두 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토콜이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별도 시간에 프로토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를 예전에 우리 캠퍼스나 아니면 기타 등 수업에서 배웠던 ED 셋업이나 DM 과정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